한길수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거실 창가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는 그저 습관처럼 종이를 넘겼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고 그 사이 그는 하루하루를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작은 리듬을 만들었죠. 이정옥 씨는 부엌에서 요양원 봉사 일정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줄었고 그 대신 봉사활동으로 채워진 일상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점심은 간단히 드세요. 전화가요. 정옥의 말에 길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닿지 않은 채 하루가 또 흘러갔습니다. 한지우는 출근 전 급히 넥타이를 매며 아버지, 오늘 저녁엔 저 대신 미정이가 들를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길수의 귀에 남았습니다. 며느리 미정이가 온다고? 그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랜만에 미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문이 열리고 윤미정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와 함께 작은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어제 끓인 갈비탕이에요. 어머니 드시라 했는데 오늘은 대신 가져왔어요. 길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낯설었죠. 그래, 고맙네. 길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식탁 위에 그릇을 올렸습니다. 미정은 수줍게 웃으며 식기를 정리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은 길수의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미정은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혼자 계셔서 심심하시죠? 길수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단어 혼자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뭐, 그렇지. 사람은 다 외롭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엔 오래된 공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커피 한 잔 같이 해요. 요양원 다녀오시면 이야기라도 나누시게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처럼 들렸지만 길수의 가슴에는 작은 불씨처럼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욱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식탁엔 여전히 미정이 두고 간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냄새도 손길도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물을 가득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길수는 자꾸만 미정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묘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착한 아이지. 하지만 그 순간 이미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정옥 씨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작은 변화들이 보였습니다. 한길수 씨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고 그 표정엔 묘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신문만 보던 남편이 이제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밥 식어요. 정욱이 말하자 길수는 허겁지겁 화면을 끄며 포크를 집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 한가운데에 잠깐 윤미정이라는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욱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두었지만 가슴 한켠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식사 내내 정욱은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남편의 미세한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정은 평소보다 더 자연스러운 태도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번 주에 친정 다녀올 거예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 말에 길수는 짧게 웃으며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도 묘한 친밀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그러나 여자의 촉은 이미 진실의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정옥은 설거지를 하며 부엌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 남편과 미정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손에 든 사진을 보여주며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고 길수는 그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남편의 미소였지만 그 미소는 이제 아내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고른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미묘한 평온함이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 남편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여전히 윤미정이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그대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새벽녘 정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지킨 집인데 이게 뭐가 된 걸까? 그 말은 어둠 속에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창밖에 첫 새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무표정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외출했고 식탁 위에는 미정이 전날 두고 간 작은 반찬통이 또 놓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통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들리지 않던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이정옥 씨는 남편이 외출한 뒤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봉사활동 친구가 요즘 집에서도 쓸만하다며 추천해준 CCTV 장치였습니다. 정옥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벽 쪽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작은 렌즈가 불빛을 내며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길수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미정은 가끔 들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직접 마주치지 않고 모니터 화면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거실에 앉아 웃고 있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미정이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고 길수는 어색한 듯 웃으며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미정이 길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정옥은 화면을 닫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 듯 두 사람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그녀에게 칼처럼 다가왔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확실하구나. 그 말은 속삭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가 아닌 냉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울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남편의 저녁을 차렸습니다. 길수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요즘 몸이 한결 가볍네. 그는 웃으며 국을 떠먹었습니다. 정옥은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건강이 최고죠. 그 말 뒤에는 서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길수가 잠든 후 정옥은 몰래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녀의 결심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정옥은 아들 지훈의 출장을 확인했습니다. 일정표를 들여다보며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 주면 비워지겠네. 그녀는 중얼거리며 일정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벽이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대신 모든 것을 직접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시작은 이미 작은 렌즈 속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한지훈의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옥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반찬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올리며 눈빛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속은 이미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었습니다. 길수 씨는 들뜬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다는 사실이 반가웠고, 특히 미정이 곁에 있다는 것이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미정은 그런 시아버지를 향해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제가 직접 끓였어요. 그 말에 길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는 평온하게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출장의 피로로 말수가 줄었고 정옥은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정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조용한 거실 속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길수와 미정이 나란히 앉아 웃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이어질수록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미정이 길수의 어깨에 손을 얹는 순간 지훈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길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옥은 그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제 남편과 제 며느리가 한 짓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길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변명하려 했지만 정옥의 시선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 시선엔 눈물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한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급히 밖으로 나갔고 미정은 따라가려 했지만 정옥이 막아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 한마디에 미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뒤돌아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을 때 남겨진 사람들 사이엔 숨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길수는 무너진 얼굴로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는 식탁 위의 음식들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밀었습니다. 식탁 위엔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의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진 자리엔 고요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말 한마디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정옥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요양원 봉사를 나갔고 돌아와서는 묵묵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집안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길수 씨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그의 휴대폰은 정옥의 손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몇 번이고 길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모든 흔적이 정옥의 손끝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미정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얼굴엔 피로와 불안이 짙게 깔렸습니다. 며칠 후 길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외투와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정에게 빌려준 돈의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섰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불이 꺼진 방만 보였습니다. 미정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제야 길수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찢어 바람에 흩날리게 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흩어지는 동안 그는 비틀거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정옥은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명의의 재산 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이 나이에 혼자 이런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정옥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제가 지켜야죠. 그 말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의 직장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불륜 영상을 온라인에 익명으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시선을 피했고 결국 그녀는 해고되었습니다. 미정은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속 이름들을 눌러보았지만 누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길수는 그 소식을 우연히 듣고 급히 미정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전세금이 밀린 집, 버려진 가방, 텅 빈 방만 남아 있었습니다. 길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고 정신은 흐릿했습니다. 간호사는 가족분은 안 오시나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옥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돌아서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 뒤에는 지난 세월의 죄와 후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한길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이정옥 씨의 이름이 적힌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끝내 그것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 떨렸고 눈은 이미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병실을 지키던 아들 한지우는 의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상태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마디라도 하세요. 하지만 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손을 꼭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정옥 씨는 요양원 봉사일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게 눌려 있었습니다. 동료가 남편분 상태 괜찮으시죠? 라고 물었지만 정옥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상태가 위중하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로 걸어나와 잠시 서 있던 그녀의 눈에 남편의 낡은 코트가 들어왔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남자의 흔적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옥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던 그녀는 끝내 손잡이를 잡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심장 박동처럼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 길수의 심박이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었고 지우는 눈물을 머금은 채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요. 그러나 기계음은 다시 울리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그 시간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떠오를 무렵 병원 스피커에서 사망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길수의 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 한켠이 비어가는 듯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우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문을 마치고 떠난 뒤 정옥은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네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고 뒤돌아섰습니다. 문 밖에는 새로운 공기가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보름째 되는 날, 이정옥 씨는 오래된 집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장롱에서 꺼낸 사진첩에는 젊은 시절의 웃음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먼지처럼 발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들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한 장씩 신문지로 감싸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보내줄 때가 됐죠? 혼잣말이 나지막이 흘렀습니다. 짐을 다 정리한 뒤 정옥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고 창문 밖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그 나무에 앉은 새들이 울었고 그 소리는 오랜만에 그녀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첫날 아침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인사했습니다. 좋아요, 잘해봅시다. 며칠 후 봉사활동을 함께하던 동료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혼자 사시게요? 누군가 묻자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 시간이 생겼어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살았던 그녀에게 나라는 존재가 다시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정옥은 매일 아침 공원으로 나가 조깅을 했습니다. 천천히 걷고 숨을 고르고 다시 걷는 일상이 낯설었지만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 길에서 그녀는 봉사센터에서 만난 박순자 씨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우리 봄 되면 여행 한번 가요라며 손을 잡았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한지우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둘은 시장을 돌며 장을 보고 간단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아버지 몫까지 사셔야죠. 지훈의 말에 정옥은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죠. 이제야 조금 자유로워졌으니까요. 그날 밤 정옥은 TV 뉴스를 보다가 한 장의 화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기 혐의로 38세 여성 구속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윤미정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군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엔 한 점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일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차분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지만 정욱은 오히려 그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걷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또렷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용한 확신이 피어났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이정욱으로 살겠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은 바람처럼 부드럽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그녀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른 아침 이정욱 씨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올감했던 삶을 뒤로하고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천천히 탑승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익숙했던 동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안엔 웃음도 상처도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아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 사진을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든 시간은 자신을 만든 조각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정욱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니야. 나로 살아갈 거야. 버스는 천천히 달렸고 창밖 풍경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후회가 아닌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떠나온 길 위에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